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특히 7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가 유지하는 습관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노인 환자를 치료해온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70대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급격한 건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는 몇 가지 해로운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올해로 75세가 되셨습니다. 오랜 기간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직 후에는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셨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60대까지는 큰 건강 문제 없이 생활하셨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여기저기서 건강에 대한 이상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아버지의 생활 습관을 돌아보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건강기능 식품과 보충제를 섭취하셨습니다. TV 광고나 주변 지인들의 추천을 듣고 효과가 좋다는 제품을 바로 구입하셨으며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오메가3, 루테인, 홍삼, 유산균, 칼슘 등 식탁 한편에는 각종 보충제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조제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셨습니다. 몇 달 전부터 이유 없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며 피곤함을 자주 호소하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문제까지 발생했습니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진행한 결과 간 수치가 정상보다 높게 나왔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과도한 보충제 섭취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인공 화합물을 장기간 섭취하면 몸속 기관이 반복적으로 걸러내기 때문에 간과 신장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노년기에는 간과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보충제 속 화합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아버지는 건강보조제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품을 통해 영양을 보충하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메가3 대신 등푸른 생선을 섭취하고 루테인 대신 당근과 블루베리를 드셨으며 홍삼 대신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속이 편안해지고 피로감도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잘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자라신 세대였습니다. 따라서 식사량이 많았으며 한 끼를 드실 때마다 배부르게 드시는 것이 습관이셨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면서부터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배가 자주 더부룩하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습관을 점검해 본 결과 아버지는 여전히 50, 60대 때와 비슷한 양을 드시고 계셨으며 반찬도 짠 음식을 선호하셨습니다. 또한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하다 보니 채소와 과일 섭취가 부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기능도 저하되기 때문에 70대 이후에는 과식보다는 적정량을 섭취하며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적게 먹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자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대신 채소를 늘렸으며 단백질은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과 두부를 통해 보충하였습니다. 또한 짜고 자극적인 음식 섭취도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적은 양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불편해하셨지만 한 달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운동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퇴직 후 활동량이 더욱 줄어들어 하루 종일 TV를 시청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들이 걷기 운동을 권유해도 무릎이 아프다, 귀찮다는 이유로 미루셨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결과 골밀도가 낮아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가벼운 운동이라도 꾸준히 해야 근육과 뼈의 약화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하루 15분씩 집 주변을 산책하기로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점차 시간을 늘려 30분까지 걸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동안 운동을 소홀히 하시다가 갑자기 친구들과 등산을 다녀오셨고
무리한 운동으로 인해 무릎이 붓고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건강한 노화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의사 선생님은 과도한 운동은 특히 70대에게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운동이 너무 격렬해지거나 장시간 늘어나면 신체는 중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활성산소를 생성하여 세포 노화를 완화하기보다는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근육통이 다음 날까지 지속된다면 너무 격렬한 운동일 가능성이 높다는 실용적인 지침을 참고해야 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우리는 운동도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매일 30분씩 가볍게 걷고 일주일에 2번은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덕분에 체력이 좋아지셨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건강 문제보다 더 우려스러웠던 것은 아버지의 우울감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사회 활동이 줄어들면서 만나는 사람도 적어졌으며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셨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이 줄어들면서 말수도 적어지고 때때로 무기력해 보이셨습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가 사회적 관계를 다시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예 강좌를 추천해 드렸는데 처음에는 귀찮다며 마지못해 나가셨지만 몇 번 다녀오신 후에는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배움의 즐거움을 찾으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매일 명상, 일기 쓰기와 부교감 신경계 반응을 활성화하는 마음챙김 호흡 운동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바둑 모임에도 참여하시고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며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버지는 70대 초반까지는 건강에 대해 큰 신경을 쓰지 않으셨지만 몇 가지 작은 습관을 바꾸고 나니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건강보조제보다는 자연식품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기, 과식을 줄이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무리한 운동보다는 적정한 강도로 꾸준히 운동하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신 건강을 챙기기. 요즘 아버지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걷고 서예 수업에서 새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얼마 전에는 손주들과 짧은 여행도 다녀오셨습니다. 예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어. 이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는 것이 노후의 삶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면서 저 또한 앞으로 어떻게 나이 들어야 할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70대 이후에도 활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